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31일, 한 열 몇 시간 남아 있네요. 네. 혹시 뭐, 한 해 목표 하신 거 다 이루셨나요? 오늘 이 시간은 후유장애 중에서 눈의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장애는 크게, 시력과, 또 그 다음에 조절 기능, 그 다음에, 또 시야 장애, 그 다음에, 눈꺼풀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눈이 두 개지 않습니까? 두 눈이 멀었을 때 장애 지급률이 100%입니다. 한 눈이 멀었을 때 50%. 한 눈이 멀었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안구가 적출되었거나 강강무, 강강유. 강강무는 뭐냐면은 그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명암. 그러니까 밝고 어두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강강유, 강강유는 가릴 수 있는 경우. 어떻든 안구가 적출되었든지 강강무드인지 강강유 간에 이런 경우는 한눈이 멀었다 해서 지급률을 50%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그 다음에 0.06, 그 다음에 0.1, 0.2 이런 경우가 이제 시력에 관한 후유장애인데, 여기서 저는 이제 어떻게 외웠냐면은 0.06을 기준으로 해서 0.06 이하인 경우가 이제 25%입니다. 장애 지급률이. 그래서 625 사변 이렇게 외웠습니다. 0.02, 0.06, 0.1, 0.2로 순서가 나눠지는데 0.06을 25%, 그 다음에 0.02는 10%를 올리면 됩니다. 35%. 그 다음에 0.1 이하는 25%에서 10% 내리니까 15%, 0.2는 거기서 10%를 내리니까 5%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력을 측정할 때 이제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교정시력은 뭐냐면은 안경을 콘택트 렌즈라든가 안경을 교정한 원거리 최대 교정시력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이제 각막 이식 수술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각막 이식 수술하기 이전의 시력을 상태로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눈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는 이제 지급률을 10%로 하는데, 안구의 주시야 운동 범위가 정상의 2분의 1 또는 중심 20도 이내의 복시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는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안구의 운동장애는 외상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판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 1년 전에 판정하면 10%가 안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뚜렷한 조절 기능 장애, 조절력이 정상의 2분의 1 이하 감소한 경우, 그럴 경우도 10%를 하는데, 이때 이제 조절 기능은 나이가 이제 50대 이상은 제외입니다. 50대 이상이 되면 이제 조절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조절 기능이 이제 문제가 생겨 50세 이상이 되면 이제 조절 기능이 다 이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유장애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눈 뚜렷한 시야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정상 시야 범위를 60%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5%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한눈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있는 경우는 10% 봅니다. 한눈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눈을 감았을 때 검인 각막에, 즉 검은 자위가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눈에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의 경우는 이제 5%로 보는데, 눈을 떴을 때에 동공이 2분의 1 이상이 덮거나 또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의 후유장애는 이 정도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강강무, 강강유는 50%, 지급률 50%, 한눈이 멀었을 때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안정수동, 안전수지. 안전수동, 안전수지라는 게 뭐냐면, 안정수동은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 상태가 아니다. 그러나 눈앞에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다. 안전수동, 눈앞의 안전, 수동,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전수지는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수동, 눈 앞 30cm 이내에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 상태, 이걸 안전수동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막 이식한 경우는 각막 이식 이전 상태에서 판단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안구 운동장애 판단 시점 외상 후 1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절 기능은 판정 나이는 50대 이상이 되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이제 시야 장애의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안구 적출이 이제 불가피한 경우는 외모의 추상 장애를 가산해야 된다는 거. 안구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 외모의 추상 장애를 가산해야 된다는 거. 이 경우에 이제 의안 삽입이 안 되는 경우는 15%고 의안 삽입이 되는 경우는 5%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눈의 장애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이제 눈이 멀었을 때 100%, 한눈이 멀었을 때 50%, 한눈이 멀었을 때는 안구 적출, 강강무, 강강유,
한눈 교정 시력이 0.02, 35%인데 안전수동 안전수지. 한눈 교정 시력이 0.06 이하인 경우는 25%인데 여기는 625라고 이렇게 제가 암기한다 그랬죠. 한눈의 교정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15%, 0.2 이하인 경우 5%. 한눈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애는 10%,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도 10%. 근데 안구 장애는 외상 후 1년이 지난 이후에 판단해야 된다는 거. 한눈 뚜렷한 시야장애는 5%, 한눈 눈꺼풀의 뚜렷한 결손은 10%, 한눈 눈꺼풀의 뚜렷한 운동장애는 5%.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는 50세 이상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뚜렷한 시야장애는 정상 시야 범위의 60% 이하 제한된다는 거. 눈꺼풀의 뚜렷한 결손은 10%인데 감았을 때 검은 자위가 완전히 덮이지 않는다는 거. 눈꺼풀의 뚜렷한 운동장애는 5%인데 눈을 떴을 때 동공의 2분의 1 이상 덮거나 감았을 때 각막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 이상과 같이 눈의 후유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눈의 후유장에 대해서 강의한 걸로 마치도록 하겠고, 이거는 뭐 숫자를 암기하는 건데 자꾸 듣는 방법밖에 없고, 손해사상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꼭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사실 뭐 실무를 할 때 그냥 책을 보면 되는 건데, 어떻든 시험이 뭐 숫자를 안 주고 나오면은 참 내가 약간이든 법리든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는데, 지급률을 안 주면 참 시험이니까 따라가야 되겠죠. 어떻든 조금이나 도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어떻든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나라도 이리저리 양분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든 각자의 삶이, 이 영상을 듣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삶이 2020년도에는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지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십시오.